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크롭 툴이죠. 크롭 툴. 이거는 이미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크롭 툴. 그래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하면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 요 안쪽만 살아남는 거고요. 바깥쪽은 잘리는 겁니다. 어두운 쪽은요. 자, 요렇게 해서 뭐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요. 수정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자르고 싶다. 뭐 엔터를 치시든지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죠. 자, 컨트롤 Z. 자, 근데 이제 옵션을 좀 살펴봐야죠. 크롭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위드하고 하이트가 있습니다. 위드. 자, 얘 비율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대 2. 그럼 어떻게 되냐? 가로 1일 때 세로 2. 자, 그려보시면 항상 이렇게. 이거 셀렉션에서 했던 거죠. 렉탱글 셀렉션에서요. 예,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클리어 하고요. 지우겠습니다. 자, 레졸루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이 이미지 있죠? 이 원본 이미지에 얘의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서요. 자, 사이즈는 1024 768 픽셀이고요. 레졸루션이 72입니다. 인치당 72 픽셀. 자,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레졸루션 얘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사이즈는 가서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만 줄어있죠. 해상도는 그대로고요. 컨트롤 Z.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레졸루션을 150이라고 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150. 자, 그래 놓고서는 드래그해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가서 보시면요. 해상도가 150으로 맞춰지면서 당연히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가로 세로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상도를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크롭 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점이죠. 자, 이번엔 한 300 정도로 해볼까요? 자, 요렇게 더블 클릭. 자, 이미지 사이즈. 해상도는 300이 됐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거와 이 가로 세로 길이와 이 해상도의 차이점은 이 그 레졸루션이라고요. 그 DPI 그분이랑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인터넷 좀만 찾아보시면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픽셀 단위가 인치란 거는 1인치당 여기가 72라면은 1인치당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찍을 때 그 망점 있죠. 프린트의 그 점, 물방울 점 그게 72개가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1인치당.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인치당 150개를 찍으면 더 선명해지겠죠. 1인치당 300개를 찍으면 더 선명해지겠죠. 자, 대신 이렇게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이미지 사이즈가 어때야 됩니까?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작업하려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미지 사이즈를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지정을 해서 이미지를 크롭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클리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원본 있죠. 이 원본, 이 지금 현재 가장 위에 있는 이 이미지의 정보를 갖고 오고 싶다 이겁니다. 이 이미지가 도대체 사이즈가 몇이고 아까 요 봤던 거 요 정보 그게 이겁니다. 프론트 이미지 하면은 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와 해상도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크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크롭 시키면 당연히 해상도는 72가 될 거고요. 원본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지 사이즈. 단 차이점은 그렇죠. 아까 봤듯이 내가 얘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버리지만 컨트롤 Z 프론트 이미지 갖고 오면 내가 여기 보시면은 가로 세로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렸죠. 사이즈를.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OK 누르면 이 부분만 남는 게 아니고 얘가 확대가 됩니다. 확장이. 왜? 이 사이즈대로요. 그렇게 하려고 프론트 이미지를 갖고 온 겁니다. 정보를 그렇게 늘리려고. 당연히 해상도는 깨지겠죠.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자, 클리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 크롭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딜리트하고 이 하이드가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네.
도대체 이거 뭘 해도 활성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레이어 같은 경우 레이어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아닐 경우에 투명도를 가질 수 있는 일반 레이어일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아닌 일반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일반 레이어로 그냥. 그다음에 얘는 투명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영역을 가질 수 있다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크랍을 시키는데 내가 이 부분만 크랍을 시키겠습니다. 자, 활성화가 되죠. 자, 딜리트를 시킬 거냐, 나머지 부분을, 아니면 가리기만 할 거냐. 자, 요 차이가 뭐냐. 자, 딜리트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미지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레이어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절단이 돼 버렸죠. 자, 컨트롤 Z.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자를 때 하이드만 시키겠다. 자르지는 않고. 자, 오케이 누르면 똑같은 거 같죠, 아까랑. 그런데 얘의 특징은 이 레이어가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본이 그대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보이는 영역만 내가 요만하게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사이즈입니다. 그대로 살아있죠, 사이즈가요. 자, 그거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선택을 했을 때 요거는 그 쉴드죠. 이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여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오페서티를 얼마나 조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죠. 퍼스펙티브라는 건 뭐냐? 퍼스펙티브 체크 안 한 상태에서는 조절점을 조절을 하면 얘는 가로 세로, 얘는 세로로만, 얘는 가로로만 조절할 수 있는데, 퍼스펙티브로 체크를 하면은 이 조절점을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 근데 왜곡을 시켰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는 여기서 OK 누르면 얘가 항상 정면을 바라봤을 때 네모나게 그 이미지를 왜곡을 시켜줍니다. 어떤 거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요. 자, 헷갈리시죠?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롭 툴로 내가 이 번호판을 딸 겁니다. 번호판을. 자, 근데 퍼스펙티브를 체크하고요. 내가 요렇게 요 번호판 부분만 요렇게 영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번호판 영역만. 자, 한번 OK를 누르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네모나게 되게끔 이미지가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 자, 오케이.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크롭 툴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던 걔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정사각형이 되게끔 이미지를 왜곡을 시켜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얘를 요 이미지를 한 요 부분 정도 할까요? 아, 얘도 마찬가지. 자, 내가 얘를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놈을 완성을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오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예 얘를 회전을 시켜서요. 요 바깥쪽으로 나가면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자, 이때 회전되는 건 얘가 앵커 포인트입니다. 얘가. 그래서 내가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자, 요 아우디 마크 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크. 자, 요렇게 보이는데 얘를 OK 누르면 얘가 항상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예, 요게 크롭 특징입니다.